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3번,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죠? 4번인데, 4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고, 나머지도 한번 드려볼게요. 4번 한번 가보자고. 자, 4번. 4번에 보면은, 강도인 갑이 베개로 피해자 을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그죠?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느려졌음에도, 자, 형광펜 언더라인을 어디다 그사야 되냐면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느려졌음에도, 여기 그서봐, 거기. 요거 중요한 말이야. 사지가 느려진 사건이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베개로 피해자 머리를 이렇게 눌렀는데, 이 사람이 숨을 못 쉰 거야. 그래서,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느려졌음에도 계속 눌렀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겠죠? 그죠? 사지가 늘어졌다는 건 뭐야? 더 이상 이 사람이, 그죠? 어떤 저항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물론 정확한 사망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다는 요 얘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이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해갖고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한번 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볼까?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가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이거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혼인 외의 출생자 생모간에는, 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뭐다? 생모야, 생모, 엄마야. 그죠? 자, 엄마 같은 경우에, 생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경우에는 따로 생모에 대해서 인지 절차나 출생신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경우에는 그 씨가 누구 거냐 해갖고 인지 절차가 필요한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경우에, 그죠? 생모를 살해한 때는 뭐 어쩐다?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자식이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자기 위로, 그죠? 자기 위로 죽였을 때 살인이 되는 거야. 자기 옆으로 뭐 형제를 죽이고 이런 것은 존속살인이 되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여도 존속살인이 되지가 않아. 그죠? 자기보다 어떻게 된 거야? 위를 죽여야 되겠죠? 위. 그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죽였을 때 존속살인이 되는 거죠. 살해가 되겠죠? 자, 그러한 지식을 알아두시고요.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 자, 범의라는 것은 고의를 얘기합니다. 그죠? 옛날 법전에는 고의라고 하지 않고 범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살인의 고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을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어떻게 불확정적인 것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의 생각만 가지면은 살인의 고의는 얼마든지 인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도 살인의 고의로 인정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예비죄에 대한 거거든요.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죠? 어떤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도끼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시미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준비행위는, 자,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또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뭐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다이소에 가갖고 무슨 칼을 샀다. 그죠? 아니면 뭐 뾰족한 흉기를 샀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가방에 넣고
피해자의 집의 근처까지 갔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다든지 뭐 요정도 행위까지가 바로 뭐예요? 예비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 피해자의 2, 3m 앞까지 와서 칼을 휘둘렀다든지 뭐 도끼를 휘둘렀다든지 하면은 그죠? 예, 이 경우에는 미수가 되겠지만은 실행의 착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그 집의 근처까지 갔다든지 그 가방에 칼을 넣고 가방을 들고 뭐 그 근처에 초인종을 눌렀다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예비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살인 실현에였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행위까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한번 가볼까요? 4번에 봅시다. 4번은 아까 봤잖아. 사지 늘어진 사건. 이거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에 봅시다. 자, 5번에 보면은 의사 갑이 연명 치료를 요하는 환자. 이거 보라매 병원 사건이죠. 환자 의료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 의리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의사 갑은 살인 방조가 성립했었죠. 보라매 병원 사건 아니에요. 그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지 늘어진 사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